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5주차 2강입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그 올림포스 12신들 중에서 부모 세대의 신들 얘기를 했고, 이번 주 2강부터는 올림포스의 신들 2, 자식 세대의 신들. 뭐 알고 보면 다 모두가 제우스의 자식들이다. 이런 거고요. 여기 이제 뒤에 배경 화면으로 나와 있는 거, 제우스가 아테네 여신을 낳는 장면을 이제 그린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일 텐데 여기 좀 명확하게 좀 안 떠 있죠? 확대가 되려나? 여기 뭐 창 같은 게 보일 텐데 어렴풋이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뿌여지는군요. 그 아테네 여신이 완전 무장하고 제우스의 머리로부터 태어난 장면이고, 여기 이제 한쪽에서는 엘레이트이아 그 출산의 여신이 같이 지키고 있고, 또 한쪽은 데메테르 여신이 둘 다 한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도끼를 들고 있는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 머리를 쪼갰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죠? 방향이. 여기 이제 여행자의 모자를 쓰고 있는 헤르메스. 저쪽에 보면 뭔가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데, 아이비 이걸로 만든 그 식물로 만든 관을 쓰고 있는 디오니소스가 이제 식물의 신이기도 하니까 그 모습이 이제 화면에 그려진 겁니다. 자, 자식 세대 신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건 아폴론 신은 그리스 로마에 가서 그냥 그대로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N자만 빠지고 아폴로가 됐고요. 그래서 그 영어로도 이제 아폴로가 돼 있는 거고, 아르테미스와 쌍둥이로 태어난 레토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동생인데 남자이기 때문에 앞에 세운 것 같아요. 젊은이로 형상화되어 있죠. 잘생긴 총각. 바람은 많이 폈고 자식들도 많지만 제법 총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젊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폴론 신의 그런 기능들은, 능력들은 이 다 연상 작용을 거치게 되는 건데, 젊은이다 보니까 젊은이의 성장을 돌보는 신으로 됐고, 그러니까 젊음의 성장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교육인 거죠. 교육을 담당하는 신이고, 당시에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 음악과 체육이거든요. 음악과 체육을 돌보는 신. 그래서 아폴론님의 올림픽 경기에 우승하면 아폴론의 월계관을 씌워준다거나, 또 아폴론이 음악을 하는 신이라는 거. 그래서 뭐 그 무사 여신들을 거느리는 신이기도 하고, 음악의 신이다 보니까 리라 악기, 아폴론의 악기가 이제 리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하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리라라는 악기를 다루는데, 그 리라라는 악기가 이제 팽팽하게 담겨져 있는 그 하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줄을 튕기기 위해서 팽팽하게 담겨져 있어 현이 그거 마치 그게 활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을 다루는 신이고, 활로 질병을 퍼뜨리는 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질병을 퍼뜨리니까 반대로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니까 치유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치유가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즉 정화, 뭐 살인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다른 나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씻어주는 정화 의식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폴론의 정화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활을 쏘니까 태양신도 마치 이제 그 태양 광선을 활처럼 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나중에 또 되는 거고, 원래는 헬리오스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는데 아폴론이 그 태양신과 이제 계속 중첩됩니다, 역할이. 그래서 혼동이 되죠. 그리고 이제 활로 늑대를 죽이죠. 목동들이 늑대가 나타나면 멀리서 활로 쏘니까 늑대를 죽이는 신. 그러다 보니까 양치기의 신이 됐고, 또 양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아폴론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엄마 데메트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델포이에 가서 델포이를 지키던 뱀 또는 용이었던 피톤을 활로 죽입니다. 그래서 피톤을 죽이고 델포이를 자신의 숭배 중심지로 삼게 되죠. 그래서 화살로 관역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점괘가 정확한 신탁을 내리는 신으로 또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의 신이기도 하죠. 아폴론 신탁이 되게 유명하고 특히 델포이에 있는 델포이에 있는 그 무녀 피티아의 그 신탁은 전 지중해에 널리 유명한 그런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국한되지 않았던 거죠. 델로스라는 곳은 아폴론의 출생지입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폴론이 출생지고 그래서 아폴론 숭배의 또 다른 중심지예요. 델포이, 델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연은 아스테리아라는 그 레토 여신의 자매인데 원래는 이 자매도 레토와 마찬가지로 제우스의 그 청혼을 받은 거죠. 뭐 청혼이라기보다는 제우스가 이제 그 쫓아다닌 거죠. 구애를 받은 거죠. 근데 아스테리아는 원래 헤카테라는 여신을 낳기도 한 신인데 제우스가 쫓아다니니까 도망을 갔고 결국은 이제 메추리로 변해갖고 메추라기로 변해서 어떤 섬으로 뛰어들어갔고 거기서 숨으면서 그게 섬 자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섬 이름이 오르티기야 메추라기라는 뜻의 오르티기라는 섬이 됐는데 이 섬이 원래 섬인데도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바다를 떠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토 여신이 이 쌍둥이 자매를 베고 해산을 해야 되는데 헤라가 질투를 해서 누구도 이 레토에게 해산지를 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무도 어떤 지역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 오르트기야 자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지를 제공했고 그래서 해산 이 두 남자 여자 신이 태어나면서 델로스는 바다의 정착지를 정하고 이름도 델로스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곳이죠. 자, 아폴론 신 유명한 아폴론 신 조상입니다. 잘생겼잖아요. 뭐 늘씬하고 8등신, 9등신도 될 것 같죠? 벨베데레 아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카레스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을 기원전 350년, 325년 사이에 제작된 건데 로마 시대 때 AD 120년, 140년 사이에 복제한 거죠. 저렇게 멋있을 수가 없죠. 잘생긴 총각, 꽃미남. 이거는 이제 제우스를 포함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거죠. 여기 아르테미스가 무슨 셀카 찍는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제우스, 레토, 아폴론, 아르테미스. 이쪽에 누굴까요? 그래서 이거는 릴리프 부조죠. 기원전 420년, 410년 사이에. 이때 다 아버지 엄마가 미남 미녀라 자식들도 미남 미녀로 보이는 그런 가족 같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벨베데레 아폴론과 얼굴이 비슷하죠. 여기서 따온 거니까 그죠? 포즈도 그렇고 근데 덜 늘씬해 여기는 그죠? 이게 리라인데 좀 개량된 형태의 리라인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리랄드 모습이나 이런 게 원래 그 명작에는 없어서 이것도 요즘에 이미테이션입니다. 이거는 활을 쏘는 모습. 자 여기는 또 이제 레토가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아테네 여신을 낳을 때 제우스의 해산을 도우러 에레이튀아라는 해산의 출산의 여신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여신이 헤라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헤라 때문에 못 왔는데 그래서 출산의 고통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델로스 섬에서 이게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를 붙잡고 왜 그 우리 사극 같은 요즘 잘 안 나요 그런 장면이 해산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 그래서 뭐 이게 대들보에다가 흰 천을 묶어서 그걸 붙잡고 막 고통을 견디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런 것처럼 종려나무를 붙잡고 해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순서가 여기가 레토 여신이고 이게 아르테미스고 이게 아폴론이고
요 뒤에 있는 존재가 아스테리아, 오르티기아 섬, 메추라기로 변했던 그 여신이죠, 이 사람도. 이제 레토랑 같은 그 티탄족의 후손인 거죠. 기원전 5세기 작품입니다. 화병 그림. 자, 여기가 이제 델로스 섬의 그 아폴론 신전 근처인데 이게 사자상입니다. 사자상이 쫙 늘어서 있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멋있죠. 기원전 이게 이건 아니고 이건 언제적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피톤을 처치하고 있는 아폴론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폴론이고 너무 커서 이걸 이렇게 피톤이 여기다 거대한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 발.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터너예요.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 워낙은 이제 풍경화로 유명한 바다에서 이제 범선들 그리기로 유명한 인상파적인 화가인데 이런 그림도 그렸더라고요. 멋있죠, 그림이. 이건 1811년도 그림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 터. 델피라는 곳이 델포이, 델피 또는 델포이라고 합니다만 고대 그리스 발음은 델포이고 요즘 발음은 델피고 그 산임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뭐 신들의 성스러운 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도. 자, 여기는 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내리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탁을 받는 거지. 아폴론이 내리는 신탁을 접수하는 그 여사제, 이게 피티아라고 피톤에서 이름이 왔을 거예요. 여사자인데 여기 보시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이 이게 긴 발이 달렸죠. 이게 이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다리가 세 개, 그러니까 세 발 달린 솥을 뒤집어서 뭐 의자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뭐 신화가 있는데 이제 보면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여기 금이가 있잖아요, 바닥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일설에는 이 피티아 신전의 여사제가 그냥 맨정신에 이렇게 신탁을 내리는 게 아니고 뭔가 취해서 이렇게 정신 나가서 이렇게 교회 다녀보신 분은 알죠. 방언하는 사람들 갑자기 막 멀쩡한 사람이 막 눈이 주변져 갖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좀 눈이 그런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아닌가? 눈을 감았네요. 그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말을 막 중얼중얼 하는 거죠. 신탁을 의뢰하면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까요? 뭐 이런 거 의뢰하면. 그래서 이제 왜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제 일설에는 여기 바닥에 금이 가서 밑에서 유황가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가스에 취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대에도 이미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논의거리가 되는 거고요. 이 화가는 이제 존 콜리어라는 화가입니다. 1891년도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델로스 얘기를 또 신화의 장소로 하겠습니다. 쌍둥이 신의 탄생 지점. 레토는 이제 코이오스와 포이베, 티탄족이죠. 그때 티탄 얘기했을 때 거기 인격화가 되어 있는 티탄들도 있고 신화의 배경 역할을 하는 티탄들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 존재들, 코이오스와 포이베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레토와 아스테리아가 태어난 거예요. 둘 다 제우스와 얽힌 거죠. 아스테리아는 헤카테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제우스를 피해 메추라기로 변했다가 메추라기 섬 오르티기아가 되어서 레토의 해산지가 됐다는 얘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델로스 섬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폴론을 기리는 축제. 아르테미스까지 모르겠고요. 델리아 축제라고 부르면 델로스 이름을 따서 4년마다 하나씩 하는 대제전이 있고 1년 단위 하는 소제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델로스 섬에
그 아테네에서 보내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기 위해서 갔을 때 테세우스가 무사히 돌아오면 델로스의 대제전에 우리의 사절단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만 하는 대제전에 이제 아테네에서 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배를 보내고 돌아오고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아테네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한다. 성스러운 기간이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신화적인 얘기가 뭐랑 얽히자면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름은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고발을 당해서 뭐 젊은이들 타락시키고 뭐 아테네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아서 뭐 이런 식의 고발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보통 아테네에서는 사형 선고 받으면 바로 그날 집행하거든요. 근데 이 축제 기간이었던 거예요. 배가 갔던 기간인데 돌아오질 않아서 그래서 사형이 연기돼서 또 한 달 가까이 더 살았다라는 얘기와 얽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델로스 섬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수니온 곳이 있는 데고요. 이게 수니온 곳에서 바라보다 보이는 많은 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키클라데스, 이게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키클라데스 제도라고 부르고 이제 여기도 이제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독특한. 세리포스 섬은 나중에 이제 페르세우스랑 연결이 되는 섬이고 밀로스라는 곳도 그 포세이돈의 그 동상이 발견된 곳이 밀로스라고 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뭐 다른데 파트모스 그렇고 낙소스 섬 밑으로 이제 크레테가 있는데 낙소스 섬에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간 섬이 이제 낙소스 섬이 크죠. 네, 에우보이아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포세이돈의 궁전이 바닷속에 있었을 거라고 봤던 곳이고, 자 이게 이제 그 그림이 되거는 그 요 호수 근처에서 그 종려나무를 붙들고 해산을 했다는 거거든요. 레터가. 그래서 이게 신성한 호수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제 1847년에 칼 안톤 조셉 로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델로스 섬을 그린 거예요. 지금도 이게 황량하죠? 지금 거기 무인도입니다. 델로스 섬은 사람이 안 살고 있어요. 유적지만 있는데 여기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마지막 왕, 이집트의 마지막 왕이라기보다는 그리스 혈통의 마지막 왕일 거예요. 바로 이제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인데 바다랑 딱 풍경이 잘 어울려서 아마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인가 봐요. 나 가보질 못해갖고. 델로스의 과거와 현재. 기원전 700년경에 신성한 호수 근처에 이제 사자 조각상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600년경에 아테네 페이스트라토스. 페이스트라토스는 아테네 이제 참주라고 그러니까 쿠데타를 벌여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된 사람이죠. 페이스트라토스. 근데 뭐 독재자이긴 하지만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이 페이스트라토스 가문에서 아폴론 신전을 건립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근처에 있는 섬이 사모스 섬인데 폴리크라테스라고 하는 역시 이제 참주인데 이 사람은 이제 좀 폭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중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이 사모스의 폴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레네이아 이 근처에 있는 섬이에요. 레네이아 섬을 아폴론에게 봉헌하고 넬로스는 이제 그 아테네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폴론에게 봉헌을 하고 델로스 섬과 이 레네이아 섬을 쇠사슬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봉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델로스가 굉장히 뭐랄까 정치적 이미지를 확보하기 좋은 곳이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기원전 478년에 페르시아에 승리하고 델로스의 동맹의 본부를 차립니다. 그걸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아테네가 주축이 됐던 동맹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금고도 설치하고 기금을 거기다 축적한 겁니다. 기원전 426년, 425년 사이에는
이 아테네가 델로스의 모든 묘지를 이장하고 델로스에서는 누구도 태어나거나 죽지 못하겠다. 이제 무인도로 만들어 버린 거죠. 성지로 삼기 위해서. 크진 않으니까 델로스 섬이. 근데 기원전 166년기에는 로마의 자유무역항이 되고 무려 2만 명의 인구가 여러 신들의 성지로 여기서 살면서 이런 신들의 성지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융성했었는데 근데 근처에 큰 섬이 없으니까 방어에 취약했던 거죠. 폰토스 왕 미트리다테스가 공격을 해서 2만 명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고 기원전 1세기 말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최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현재는 이제 관광지고 사람은 살지 않고요. 그래서 옆에 섬 이름을 잊어버렸네. 옆에 섬이 또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로 갑니다. 뭐 눈앞에 보여요. 배가 없으면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눈앞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섬이에요. 미코노스 섬. 나도 옛날에 거기 갔었는데 금요일 오후에 도착을 했나? 그랬죠. 그래서 토요일 날 가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개념이 다른 거죠. 토요일 날은 안 합니다. 거기 이제 노조가 세서 그래서 토요일 날 안 해서 일요일까지 안 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근데 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미코노스 섬에 그게 유럽인들의 아주 고급 휴양지인데 뭐 본의 아니게 거기서 2박 3일을 묵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멀리서 보기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다시 피티아 여사제가 신탁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이 화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인 성과들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고증을 해서 그렸다라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복장들도 예사롭지 않고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신화 그림들을 보면 뭐 기원전 또 신화 시대의 그림인데 뭐 배경에 보면 뭐 중세 뭐 또는 근대 성들이 나오고 또 옷도 보면 뭐 이탈리아 사람들 옷도 있고 뭐 그 당시의 복장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이제 화가들한테 일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 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문한 사람의 어떤 성향이 작용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이제 등장의 주인공 인물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동일시를 시켜주고 물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고증에 철저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그냥 화가가 그리던 그 시대 주문한 사람들의 시대의 상황을 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9세기 말쯤 되면 고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 태도 이런 게 바뀌면서 고전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기는데 아마 그런 경향이 여기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장들도 그 당시의 복장들이고 아마 건물의 배치며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상황도 그렇고 이 보시면 이 아까 존 콜리어의 그림에서 보면 무슨 그냥 일반 의자 형태인데 다리만 긴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솥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동그란 거리도 있고 그래서 긴 다리 산발이 형태로 돼 있는 소뚜껑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서 이게 정신 나간 표정을 하고 있고 여기 뭐 받아 적는 사람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피티아 여사제는 그 동네 처녀에서 이제 그 뭐랄까 시쳇말로 영빨이 좋은 그러니까 가문력이 좋은 그런 처녀를 뽑아서 앉히고 말을 우리가 일상어를 말을 안 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하는 해석자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에스트 사제라는 말 영어의 프리에스트란 말이 원래는 해석자라는 뜻이에요. 뭐 물론 신의 말을 해석하는 거긴 한데 직접 신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신의 말을 하는 자를 해석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일상으로 옮겨서 이 신탁을 청탁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화가는 카밀라 미올라라는 아마 스페인 화가인 것 같고 신탁이라는 제목의 1880년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출산의 여신 헤레티아가 오질 않아갖고 진통이 심했던 레토를 일단 먼저 아르테미스가 태어나자마자 신이니까 엄마의 해산을 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뒤늦게 이제 출산의 여신 에일레티아가 매수가 되어 와서 종려나무를 붙잡고 아폴론을 출산했다. 이런 얘기가 호메로스의 찬가라는 호메로스 위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로스 하면은 퀸토스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빌려서 두 신을 이제 퀸토스의 신, 퀸티오스 이건 남성형이고 퀸티아 저건 여성형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별칭으로 부르는데 저 K가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카파라고 하는데 저 K로 표기된 거, 저 K가 로마로 가면 로마인 카파 K 글자가 없어요. C자가 있어. C자 그걸 바뀌거든요. 그래서 퀸티아라고 됐는데 저 C가 나중에 라틴어 발음에 C 발음도 납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면 신티아가 된 거예요. 신티아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는 이름이잖아요. 그다음에 피톤은 이제 뱀 또는 용인데 땅의 상징이고 원래 이전에 가이아가 델포이의 신탁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이아가 신탁을 막 내리잖아요. 그 크로노스한테도 내리고 뭐 그래서 이제 가이아로부터 신탁이 처음 시작된 거죠. 신들의 신이니까 가이아가. 그래서 이 가이아의 어떤 대리자 역할을 맡았던 존재가 피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론 신이 지금 피톤을 죽이고 거기를 차지했다라는 식의 이제 폭력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화롭게 교체된 판본도 아이스클로스의 비극 자유비로운 여신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그 신탁소를 자기 딸인 테미스에게 줬고 그 테미스가 자기 자매이자 자신의 시중을 들던 포이베에게 줬고 포이베가 포이보스가 이름 비슷하잖아요. 포이보스 아폴론입니다. 그래서 이 포이베가 또는 테미스가 아폴론에게 또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포이베에게 준 건 선물로 줬다기보다는 이제 맡겼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래서 포이보스란 별칭이 또 아폴론에게 포이베, 포이보스 이렇게 붙은 거죠. 포이베 여성형, 포이보스가 남성형. 자, 이것도 출산한 장면인데 아마 여기 이제 그 레토이 실은 거야 한쪽이. 그래서 내가 실은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호텔 풍광이 보이는데 여기가 미코노스 섬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게 보이는 게 아마 델로스 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코노스 관광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레토 호텔입니다. 나는 못 봤지만. 자, 이건 또 사연이 있는 인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너클본이라고, 그러니까 뭐 되게 문명 국가 같지만 기원전 뭐 5세기, 8세기 뭐 그런 시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에요? 2,500년 전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기놀이 아시죠? 공기놀이. 지금 공기가 이렇게 네번들하게 돼 있잖아요. 딱 그 제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그 운동장에 있는 돌들 중에 매끈한 것 골라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얼마 안 되기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벌써 몇천 년 전 얘기니까 이 공기놀이 같은 걸 뭘로 했냐면 그 짐승들의 관절뼈 이렇게 네모나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요 두 여인은 아마 상황으로 봤을 때 니오베라고 있습니다. 니오베라는 여인은 딸을 7과 아들 7을 낳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다 미남 미녀로 낳고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애들이 다 잘 커서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나는 레토보다 더 대단하다. 레토는 기껏해야 아들 딸 둘밖에 못 낳는데 나는 이렇게 아들 딸을 많이 낳고 다 훌륭하게 컸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레토 여신이 분노하여 레토 여신을 능멸한 거죠. 아들 딸에게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했더니 다 활을 쏴서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오베가 슬픔에 잠겨서 뭐 바위돌이 됐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이 니오베의 두 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 상황상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 힐레아리아와 아글레라고 하는 니오베의 두 딸인 것 같고, 위에 있는 이 세 여인을 보면 한쪽은 이렇게 좀 삐져 있는 모습이고, 이쪽은 지금 팔을 얹고서 이렇게 어떻게 좀 말을 걸어보려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토 여신, 화가 난 레토 여신이고, 이게 이제 사과하고 있는 니오베이고,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밀고 있는 건 포이베. 이 포이베가 엄마 포이베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아폴론에게 신탁을 넘겨준 그 포이베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애매한데, 저 얼굴로 봐서는 젊으니까 엄마는 아닌 것 같죠? 아름다운 여인들, 그리스 여인들이 만화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그려져 있어서, 이거는 프레스코화 벽에다 그린 거예요. AD 1세기경의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신화의 장소, 신들의 성소 델포이. 델피 아폴론이 유명하긴 하지만 아폴론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 델포이입니다. 이 델포이는 제우스의 독수리들이 만난 세상의 중심. 전에 뭐 우리 강의 초창기 얘기했습니다만, 제우스가 독수리 두 마리를 반대 방향으로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영원히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만난 거죠. 그 무슨 소리냐?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계속 갔는데 이렇게 돌아서 만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온팔로스, 배꼽, 이런 이름의 돌을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온팔로스 배꼽인데, 이 돌은 무슨 돌이냐면 신화상으로 제우스가 막내로 태어나자 레아가 크로노스가 다 자식들을 삼키니까 제우스를 넘기지 않고 강보에 싸서 돌을 먹인 거죠. 그래서 그 돌이 나중에 같이 토해내거든요. 바로 그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온팔로스, 박곱이라고 해서 그 중앙에 만난 곳에 뒀는데, 바로 그 장소가 이제 델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폴론뿐이 아니라 여러 신들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피톤을 죽이고 개최한 제전. 어쨌든 살해를 했으니까, 누군가를, 또 신성한 동물을 살해했으니까 피톤을 죽이고 제전을 개최하는데, 이게 그리스에서 벌어지던 제전의 4대 제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피티아 제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올림포스 제전이고, 재밌는 거는 10월 말에 그 델포이가 있는 산이 굉장히 큰데, 이게 파르나소스 산이라고 하거든요. 파르나소스 산에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되는 거죠. 10월 말이 되면 산이 높아요. 굉장히 험준하고 높은 산입니다. 아폴론이 히스페보레오이라는 곳을 갑니다. 아마 브리튼, 영국 쪽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있는데, 북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 사이에 델피는 디오니소스가 차지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그리스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대립적인 성격입니다. 아폴론은 학문의 신이고 예술의 신이고 뭐 그렇잖아요. 태양의 신이고 밝음의 신이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이에요. 반면에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고 어둠의 신이고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것으로 양조가 대별되는데, 이들이 한 장소를 공유하는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거죠. 그죠?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뭐 옛날에 헤르만 헤세의 소설도 있습니다. 나르티스와 골드문트, 뭐 지와 사랑이라고도 번역한 두 개의 이성적인 인물과 감성적인 인물 사이의 어떤 우정, 뭐 대립,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것처럼, 여기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이제 그런 성격이죠. 또 이제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를 보면, 그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지중해를 떠돌며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향에서는 고향이 살던 그 다른
뭐랄까 명문 집안, 그 꽤나 재산 권에 있는 그 집안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두고 간 자기 부인, 자기 부인과 구원한 거예요. 이게 오디세우스는 죽었으니까 나랑 결혼해서, 물론 이제 그 페넬로페인데 워낙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사랑에 빠져서이기도 하고, 페넬로페를 취함으로써 오디세우스의 권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구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변장을 하고 가서 이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안에 숨어 들어가는데, 거지로 변해서. 근데 이제 그 외부 손님이 왔으니까 페르세포나가 이제 발을 씻어주라고 손님 대접하느라고 그랬더니, 그 하녀가 오래된 하녀인데 오디세우스 발을 씻어주다가 다리에 있는 흉터를 보고 오디세우스임을 알아봅니다. 그 흉터가 어디서 생 거냐면, 젊었을 때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파르사노스 산에서 멧돼지 다친 곳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는 오레스테스,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오레스테스가 헤르미오네라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헤르미오네는 누구냐? 그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헬레네와 그의 원래 남편인 메넬라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헤르미온네 아시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 헤르미온네 이름. 헤르미온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오프텔레모스는 누구냐? 아킬레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막 서로 자식들끼리도 막 얽혀 있는 거예요. 네오프텔레모스를 모함해서, 그러니까 뭐 델피의 물건을 훔쳐가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모함해서 델피 사람들에서 죽음을 당하거든요. 거기가 바로 델피고, 또 이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비극 작품인데, 이온이라는 젊은이가 아폴론과 크레우스라는 인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크레우스가 버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라서. 그랬더니 이온이 그걸 주워다가 델피에서 기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되는 장소도 델피고, 이런 식들이 이제 얽혀 있는 곳이 이제 델포이고요. 멋있죠? 대단합니다. 산길, 찻길 보시죠. 여기 꾸불통꾸불통해서 올라갑니다. 지리산이나 뭐 그런, 지리산도 굉장히 가파른, 또 한계령 이런 것처럼 가파른 산을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죠. 관광지예요. 까마득한 절벽들이 여기 있고, 그때 갔던 날 밤에 그 달이 밝은데 무슨 막 진짜 신들의 어떤 잔치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영험함이 깃들어 있던 산이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네요. 여기는 피티아 제전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스타디움이고요. 저 뒤에 또 암벽들이 쫙 있죠. 이건 이제 보곤도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아폴론 신상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각 나라들, 각 폴리스들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성소들을 지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가문의 영광을 빛내고 자기네 폴리스의 어떤 그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들에게 헌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막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여기가 이제 그 토로소라고 원형의 아테네 여신의 성소이기도 해요. 독특한 건물이죠. 원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딱 그 가을인 것 같죠?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과 저 신전의 폐허가 잘 어울립니다. 뒤에 험준한 바위산도 그렇고. 자, 델포의 과거와 현재. 기원전 7세기경에 이제 석조 신전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제적인 종교 중심지가 됐다 하고요. 기원전 582년에 피티아 제전이 시작된, 뭐 아폴론이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그건 신화 얘기고, 실제로는 기원전 582년에 피티아 제전. 4대 제전이 있으니까 거의 매년 제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에는. 기원전 4세기에 불탄 6세기 신전을 역시 페이스트라토스 가문이 재건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고, 아폴론 신전 얘기했죠. 기원전 1세기에 델포이 신전의 영향력이 상실되는데, 뭐 지진이 벌어갖고 틈새가 막혔다는, 그래서 뭐 영빨이 떨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 서기 3세기까지는 이제 관광 명소로서 각광을 받았다. 당시도 관광 엄청 한 거죠. 서기 391년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엘레우시스 비교의 그 제전이 아니고 그거는 제의를 금지시켰던 그 황제였죠. 그래서 기원전 서기 319년에 역시 이방 종교를 금하면서 델포이의 그 제전을, 피티아 제전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그래서 서기 424년에 마지막 피티아 제전이 거행된 것 같다라는 정도 얘기입니다. 아폴론 신은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서 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